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딥페이크 사건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어떤 처벌이 되나요?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거예요. 최근에 그 서울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구형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구형량을 모두 다 선고하게 될지 아니면 구형량을 초과하는 이 형량을 선고할지 아니면 구형량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가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딥페이크 사건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법원은 상당히 중한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몰카 사건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범죄 사건의 유형이라기보다 다소 그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만진 것도 아닌데 실제로 뭐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심한 범죄냐?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에 굉장히 형량이 높아졌어요. 확실한 건 과거보다는 한 단계 이상 높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딥페이크를 수백 개 만들고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4세 이상인 경우 성인법정으로 기소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느냐? 아니겠죠. 학교에 알려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폭위에 신고가 될 거고요. 학폭위에서 굉장히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지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변경 또는 강제선악 같은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나는 호기심이다, 나는 장난이었다 이런 것들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